어머님, 앞으로 그냥 전화로만 하세요. 이 집은 저희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남의 집엔 함부로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날 그 말이 내 귓속에 쏙 들어왔다. 그리고 한참을 울리지 않았다. 그 말은 총알도 칼도 아니었지만 참 이상하게도 가슴 한복판을 찔러버렸다. 현관문이 찰칵 닫히는 소리가 사람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오니 불이 꺼져 있었다. 식탁 위엔 식은 미역국, 어제 남은 찬밥 한 공기.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릴까 하다가 그냥 앉아 있었다. 남의 집이니 오지 말라. 그 말이 자꾸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래, 그의 입장에선 남의 집이 맞겠지. 등기부상으론 며느리 이름이니까. 하지만 그 집을 산 건 나였다. 남편 보험금, 퇴직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 그 돈으로 그 아이들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남의 집이라.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나오다가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가서 박 여사한테 그 얘기를 흘렸다. 어제 애들이 그러더라. 이제 그 집 오지 말래. 박 여사가 혀를 찼다. 요즘 며느리들 참 무섭지. 나 같으면 그냥 대문에 써붙인다. 이 집 내 돈으로 삼이라고. 그 말이 묘하게 웃겼다. 나도 모르게 킥 웃음이 나왔다. 그건 너무 속 보이잖아. 박 여사가 내 손을 잡았다. 속 좀 보여도 돼. 너무 얌전히만 살지 말어. 나는 그 말을 가슴속에 넣었다. 묘하게 오래 남았다. 아직도 그날이 기억난다. 아들 정우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처음으로 이젠 내가 뭘 해야 할까를 고민했다. 그 답이 집이었다. 공인중개사가 물었다.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하시겠어요? 애들 앞으로 해주세요. 내 입이 그렇게 말했다. 세금 줄이려면 젊은 사람 이름이 좋다는 말에 아무 의심도 없었다. 그날 아들 부부가 입주식 날 찍은 사진, 지금도 내 방 벽에 걸려 있다.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며칠 뒤 반찬 몇 가지를 챙겨서 갔어요. 김치, 오징어 볶음, 장조림. 예전엔 그 애가 좋아했는데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나왔다. 표정이 딱딱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밥은 먹었지? 이것 좀 놔두고 갈게. 괜찮아요. 냉장고 자리 없어요. 그 말에 손이 얼었어요. 그 아이 눈빛엔 그냥 가세요라는 말이 숨어 있었다. 뒤에서 정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왔어? 유선이 돌아보며 웃었죠. 응, 잠깐 오셨다가 이제 가시려나 봐요. 나는 대답 대신 반찬 봉투를 놓고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랍 속을 뒤졌어요. 거기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죠. 계약서, 등기부 등본, 세금 납부 내역.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어요. 그 종이 냄새가 참 묘했어요. 잊고 살았던 내 이름이 그 위에 있었죠. 공유지분 12 김정자.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 내가 그냥 시어머니일 뿐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이 집은 내 인생이었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의 집이라며. 그래. 이제 진짜 남의 집으로 만들어줄게. 책상 위에 있던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쓰던 거였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에 메모를 남겼죠. 지분 정리 상담 내일 오전 10시.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쳤어요.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남았지만 묘하게 시원했어요. 나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 많은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 좀 내 얼굴 같다. 시장 가는 길에 박 여사를 만났어요. 그가 물었죠. 정자 씨, 어제 또 애들한테 갔어? 아니, 이제 안 가. 그럼 오늘은? 공인중개사 만나러 가. 이제 내 노년은 내가 정하려고.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정자 씨 같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좀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 해. 며칠 뒤 그 집으로 법원 통보서가 도착했대요. 아들 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공유지분 청산 통보라니.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남의 집이라며? 그래, 이제 진짜 남의 집이지. 전화를 끊고 창문 너머로 햇살을 봤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았어요. 서류 봉투를 열었을 때 먼지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찔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이야. 공유지분 12 김정자. 내 이름이 선명했다. 그 한 줄이 내가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낡은 서류함을 비췄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펼쳤다. 계약서, 잔금이체 확인서, 세금 납부 영수증. 모두 내 필체였다. 10년 전엔 이런 서류가 단지 가족의 신뢰로 묶여 있다고 믿었다. 지금은 그 신뢰가 종이 조각 하나만도 못하게 느껴졌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건 내 사인이지. 그 아이 이름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은행에 들렀다. 창구 여직원이 나를 보며 물었다. 어머님, 어떤 서류를 찾으시나요? 예전에 아파트 계약금 이체 내역이요. 제 명의로 된 것.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인쇄물을 내밀었다. 여기요. 2013년 5월 7일 김정자 씨 명의 계좌에서 2억 원 이체 확인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체 수신자는요? 유선 씨 명의 계좌네요. 종이를 손에 쥔 순간 손끝이 다시 떨렸다. 그 아이 이름이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을 줄이야. 하지만 이번엔 그 이름이 내겐 무기가 되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공인중개사의 밝은 목소리가 왠지 낯설게 들렸다.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 집이요. 제 이름이 절반 있습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공동 소유시네요. 보통 이런 경우엔 청산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청산이라. 네, 간단히 말하면 나머지 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매각하시거나 상대방이 어르신 지분을 사들이거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절차 저도 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서류 정리만 되면 바로 통보 가능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펜을 꺼냈다. 만년필의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거였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집에 돌아오니 어둠이 깔려 있었다. 부엌 불빛 아래에서 나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다. 계약서, 은행 내역, 등기부등본. 그 위에 작은 쪽지를 올려두었다. 지분 청산 신청 김정자. 문득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오래된 강철처럼 단단했다. 남의 집이라며. 그래, 이제 정말 남의 집으로 만들어주지.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은 왜 안 오셨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내 집이잖니. 내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유선이가 어제 좀 기분이. 괜찮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속은 달랐다. 그 말은 이해가 아니라 마지막 예의였다. 전화를 끊자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유선아,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아. 우체국 창구 앞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봉투에는 공유지분 청산 통보서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직원이 물었다. 등기부상 수취인은 유선 씨 맞으시죠? 네, 제 며느리예요. 직원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이 주소로 등기 발송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보내주세요. 이게 내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르니까. 길가의 나무들이 흔들렸다. 봄인데도 바람이 매서웠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시원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숨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늙은 여자는 약하지 않아. 다만 참을 뿐이지.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났다. 이제야 내 목소리가 제대로 들렸다. 밤하늘 아래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이 빛났다. 그 옆에 놓인 서류 한 장. 발송 확인증. 나는 펜을 들어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불을 껐다. 창문 밖에서 먼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며칠 뒤 아들 집으로 법원 등기 서류가 도착한다. 며느리 유서는 경악하고 정우는 당황한다. 그러나 정자는 단 한마디만 남긴다. 법대로 하자. 며칠 뒤 아들 집으로 법원 등기 서류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법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공유지분 청산 요청이라는데 엄마가 낸 거예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내가 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법대로 하자. 그게 내 아내가 좋아하는 방식 아니었니? 그날 저녁 며느리 유선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싸늘했고 말끝이 날카로웠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라고요? 그냥 서류대로 한 거야. 내 이름이 반 있더라. 그건 예전 얘기잖아요. 이제 다 우리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 관계는 끝이에요. 그렇겠지. 근데 이미 끝난 거 아니었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이 들리고 이내 뚝 소리와 함께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웃음이 났다.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공유지분 청산은 간단합니다. 상대 측이 협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 몫이 돌아오겠네요? 네. 대략 시세 절반 정도의 금액이요. 그걸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사면 되겠죠? 물론이죠. 나중에 혹시 양도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는 펜을 들어 서류 하단에 서명했다. 손이 단단히 떨리지 않았다. 10년 동안 눌러왔던 손끝이 이제야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서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정자야, 세상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증거로 하는 거지. 그때는 그 말이 차갑게 들렸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게 세상을 사는 진짜 방법이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너무 오래 착한 척만 했네요. 며칠 후 시장에서 박 여사를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정자 씨,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어?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그 말 참 좋네. 뭔가 해냈구만. 응. 그냥 내 이름 되찾았어.
박 여사가 손뼉을 쳤다. 그래야지. 애들만 인생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름으로 살자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이름으로 살 거야. 며칠 뒤 아들 정우가 찾아왔다.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문을 열자 그 얼굴엔 피로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엄마, 유선이 요즘 잠도 못 자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는 커피를 내주며 담담히 물었다. 너희 나 내쫓을 때도 그렇게 걱정했니?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유선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말실수였어요. 말실수? 내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 말실수가 사람 하나를 문 밖으로 내몬 거야.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엄마, 집은 그냥 드릴게요. 대신 소송은 취하해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집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정우가 돌아간 뒤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규칙적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며느리한테 미움받는 게 무서울 나이는 지났어. 이제부터는 나한테 미움받을 일이나 하지 말라고.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묵직하게 박혔다. 밤이 깊었다. 책상 위엔 등기 확인서와 변호사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시작은 복수였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되찾는 일 같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며칠 전까지는 말로 울었다. 이제는 종이로 웃기로 했다. 공유집은 청산 통보서가 도착한 지 일주일.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고 아들은 연락이 뜸해졌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바빴다. 은행, 중개사무소, 세무서.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부지런했던 적이 또 있었나 싶었다. 공인중개사 최 과장이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다. 김정자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지분 정리 후 바로 매각도 가능합니다. 혹시 매입 의향자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금방 생길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반지분 거래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아파트 위치가? 강서구 송정동, 해밀아파트 203동 1103호. 최 과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거긴 금쪽이에요. 요즘 투자자들이 찾는 곳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좋네요. 이왕이면 나한테도 운이 좀 따라줘야죠. 커피를 마시며 그는 물었다. 근데 이게 가족 간 분쟁이면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법정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걱정 말아요. 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금액 산정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진행하죠. 시세의 절반,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돈으로 오피스텔 하나 사고 남은 건 제 노후 자금으로 쓸 겁니다. 역시 계획이 확실하시네요.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한 계약을 좀 해봐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접고 현관에 들어서니 그 특유의 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탁자 위에 새 계약서 초안이 있었다. 이름, 서명, 금액.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오래된 울분이 함께 마르는 것 같았다. 그래, 남의 집이라며. 이제 진짜 남의 집으로 만들어주지.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유선.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받았다. 어머님, 왜 이렇게 하세요? 뭘 그렇게까지 놀라니? 우리가 그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정우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너희가 편히 살던 건 스트레스 아니었겠네.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 옛날 얘기. 그 옛날에 내가 너희 위해서 희생했었지. 근데 이번엔 나를 위해 할 차례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분. 그 소리가 묘하게 음악처럼 들렸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 불빛이 유난히 반짝였다. 아파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사는 모습 같았다. 웃는 집, 싸우는 집, 울다 잠든 집. 나는 그 불빛들 사이에 내 집 불빛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비록 그 안엔 내가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언젠간 나도 다시 불 켤 거니까. 책상 위에 계약서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다음 주 금요일 계약 확정. 며칠 후 박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자 씨, 아까 내 며느리 봤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중개사무소 앞에서 뭐라 중얼거리더라. 그래요? 그러더라고. 이 집 진짜 팔면 우리 어디로 가나 하면서 나는 커피를 홀짝였다. 사람은요, 자기 집인 줄 알고 살 때가 가장 위험해요. 박 여사가 피식 웃었다. 정자 씨, 이제 완전히 변했네.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나로 돌아온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 창가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을 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네, 진짜. 그리고 사무소 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다. 유선 어머님, 잠깐만 이야기해요. 제발.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미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래 참아온 사람의 여유였다. 이제 내가 너한테 줄 말은 없단다. 휴대폰을 끄고 비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내 그림자가 묘하게 길었다. 법원 가는 길, 나도 이제 법적인 싸움을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한 소유권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건 내 이름을 찾는 싸움이다. 평생 내 이름을 남편과 아들 이름 뒤에 가리며 살았던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 다시 내놓을 때가 온 것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우산을 쓰고 법원 입구에 도착하자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법원 대기실은 차분하고 정적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두툼한 서류를 들고 법정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잠시 후 대기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짧게 말하며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준비되셨나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일어섰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내가 내 삶을 끝내고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법정에 들어섰다. 이곳은 평범한 법정이었다. 나와 변호사는 의자에 앉고 저쪽에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았다. 그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판사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김정자 씨와 유선 씨의 공유 지분 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원고 측 김정자 씨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변호사가 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침착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하지만 내 안에 억눌린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피어올랐다. 나는 이 아파트의 원래 주인입니다. 모든 비용을 내 손으로 마련했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 부부가 내 돈으로 산 집을 남의 집이라 부르며 나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판사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제 상대 측 변호인의 반박을 듣겠습니다.
유선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다. 김정자 씨가 집을 구매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이 끝난 후 모든 명의는 유선 씨와 정우 씨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정자 씨가 주장하는 원래 주인이라는 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난 후 유선이 내 쪽을 보지 않고 변호사와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결국 이 싸움의 끝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법정에서 판사는 결정을 내렸다. 김정자 씨의 주장대로 공유지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법원 밖으로 나와 공기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고통도 기쁨도 아닌 그저 내가 얻을 권리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변호사가 내게 말했다. 김정자 씨 승소하셨습니다. 이제 매각 절차만 남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내 돈과 내 이름이 돌아오겠군. 며느리 유선은 법원 밖에서 나와 그냥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에게 미련은 없어요. 하지만 제 명예만은 되찾아야 했습니다. 유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할 일은 끝났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내 이름을 찾을 거다. 저녁이 되자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비로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 집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왔다. 그래, 이제 내 이름으로 살겠어. 그 말에 다시 한번 내 이름이 내 입속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박정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법정에서 승소한 그날 이후 나는 아파트 문을 닫고 다시 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날 법원에서 나왔을 때 유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 내가 살아갈 차례야. 더 이상 너희가 나를 결정하게 두지 않겠어. 매일 아침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예전처럼 그 집에 돌아갈 일이 없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자유였다.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았다. 이 근처로 오피스텔 하나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이 동네에서요? 그럼 금액대가 어느 정도는 되셔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차피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집만 찾으면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찾는 건 자유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내가 선택한 집은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오피스텔이었다. 세금과 비용을 계산하고 내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내려놓지 못한 무엇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정말 나만의 집이구나.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들 정우가 떠난 뒤로 이렇게 자유롭고 홀가분한 느낌은 처음이었다. 이삿짐을 옮기고 나서 내가 새로 산 침대에 눕자 따뜻한 햇볕이 창문을 통해 내 얼굴을 스쳤다. 그 햇볕이 너무나 달콤하고 평온하게 느껴졌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아침마다 미소 지으며 출근했던 남편, 늘 손톱에 물어본 질문에 답해주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 유선.
그들도 이제 내 인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인물들로 느껴졌다. 이젠 나만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새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시장에 나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박 여사와 같이 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정자 씨, 이제 아주 확 달라졌네. 언제 이렇게 젊어졌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나를 찾은 거야.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만의 삶을 찾아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나는 그 말에 더 크게 웃었다. 맞아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곧이어 필요한 건 금융관리와 자산관리였다. 나는 몇 가지 금융기관에 연락해 내가 살아갈 자금 계획을 세웠다. 내가 맡을 자산관리사는 잘 알려진 금융고문이었다. 그와 상담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이제 나는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사람이다. 은행에서 받은 통장 한 장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다.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날마다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도시의 소음,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리. 하지만 그 소음은 나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음 속에서 나는 자유롭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 한 모금이 내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다.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첫걸음이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나는 내 인생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나만의 삶을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뭐랄까,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누군가가 떠나야 내가 살아갈 자리가 생기는 거였다. 정말 오랜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을 느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날 아침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자 햇살이 방 안에 들어와 따뜻하게 내 얼굴을 비췄다. 조용한 아파트와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은 너무나도 소중한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도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내게 다가왔다. 처음엔 그의 얼굴을 몰랐다. 그가 내게 말을 건 것은 우연히 길을 잘못 든 탓이었다. 저기요, 혹시 이 길로 가면 시청으로 갈 수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쪽 길로 가시면 되죠. 그런데 한 블록 더 가셔야 해요. 그 남성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고 어떤 부담 없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웃음이었다. 고맙습니다. 처음 오는데 길을 좀 잃었네요. 괜찮아요. 많이들 그런답니다.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는 놀랐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기분 좋은 호기심이 일었다. 잠시 생각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지만 가끔은 이런 작은 만남이 새로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좋아요. 그의 제안에 순순히 응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커피가 나온 후 그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저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낯설지 않네요.
제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도 이제 혼자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싶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에게 솔직하게 답했다. 저도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 후 혼자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봤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그렇지만 가끔은 이런 만남이 조금 필요하죠. 우리 둘은 그날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나보다 5살 정도 많았지만 나와 대화하는 방식이 매우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우리는 자주 웃었고 서로의 삶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 후로 나는 이건호와 가끔 만나 커피를 마셨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차 나는 그와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정자 씨, 사실 저는 지금이 가장 편해요.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새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시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정말 소중하네요. 이 말에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건호와의 만남은 그 이후로 조금씩 자주 이루어졌다. 우리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쌓여갔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만남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게 되었다. 내 삶의 주인이 된 나는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이건호에게 말했다. 사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건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마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시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시작은 모두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지죠. 그의 말처럼 나는 이제 2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혼자여도 함께여도 나는 내 삶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조용히 창가에 앉아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어떤 일이든 이제는 내가 선택할 거니까. 그리고 내 눈앞에는 새로운 내일이 펼쳐지고 있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기까지. 남편, 아들, 며느리. 그들은 모두 나에게 내 인생을 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건호와 함께한 시간도 어느새 몇 달이 흘렀다. 그는 나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엔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였다. 어느 날 아들 정우가 나를 찾았다. 그는 예전처럼 짧은 인사로 들어왔고 내가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듣고는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답했다. 그래, 이제 나 혼자 괜찮아. 정우는 잠시 말없이 앉았다. 그 눈빛에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유선이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제 다 잘 될 거라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 되려면 서로의 자리를 찾아야지. 내가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었어.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길을 걸어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서 산책을 나갔다. 혼자 걷는 길은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길이 내게는 안정감을 주었다. 공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였다. 이 모든 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거야. 그 길 위에서 나는 또 한 번 자유를 느꼈다. 아들, 며느리, 옛날에 얽매였던 관계들. 이제 모두 다 내게 너무 먼 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이건호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는 내가 겪어온 시간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와의 대화는 늘 편안하고 따뜻했다. 정자 씨,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오늘은 내가 내 삶을 선택한 날 같아요. 내 인생을 온전히 나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이건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저는 그 결심을 존중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그 말에 나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호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며칠 후 나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안과 걱정을 털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할 차례였다. 그리고 내 길을 나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내게 더 큰 의미가 되었다. 그날 나는 생각했다. 누구도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었어. 내가 찾고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거였어. 이제 내 앞에 펼쳐진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 어떤 외부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